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이냐, 존경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쌤오브쌤의 멘토 유수연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수업료를 냅니다. 학생들은 해설집을 보고 책을 보고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를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아니면 플러스 알파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제 수업료를 내게 되는데, 그건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제공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고부가가치라는 거죠. 학생들의 가장 필요한 니즈 중에 하나가 존경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 크고 나면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워너비, 성공한 사람,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어떤 내가 존경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수업에는 물론 그 수업에 해당하는 지식도 있지만, 선생님 자체의 지식, 그리고 선생님 자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존경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설집을 좀 더 상냥하게 읽어주고 그러는 수준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 내용을 체화해서 다양한 공부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이라든지 기억의 궁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답까지 도출해가는 과정을 위한 알고리즘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냥 해설집만 읽고 왔어, 미리 한번. 그 상태에서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존경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의 장소도 단기 기억의 장소와 장기 기억의 장소가 있는데, 단기 기억의 장소는 그냥 정답 듣고 해설 들은 거예요. 72시간 후에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공식이나 스토리와 맞물리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장기 기억 장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장기 기억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을 개발을 또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세일 있죠, 세일. 요즘은 안 팔죠. 근데 그거 어느 자리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우표 옆에다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봉투가 있으면 이렇게 세모 끝에 옛날에 인장 찍듯이 그 자리에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실이잖아요. 실, 봉하다. 그래서 실이 봉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밀봉하다. 크리스마스 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넣어주면 상식과 같이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이제 오래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강의 전에, 수업 전에 그런 연결할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암기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은요, 장소 암기법이 잘 맞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 스토리텔링이 암기법이 잘 맞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 연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보시면 행동 이미지로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행동 노선을 위주로 해서 비행기를 예약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러면 호텔을 예약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맛집 같은 걸 예약해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이렇게 행동 순서로 해서 기억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짜주시던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야 돼. 주제별로 이제 연상 기법을 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계약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계약서 초안을 잡죠.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유효기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연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별로 가주는 이제 암기법이 있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말이 없어요. 해설집에 있는 말 말고는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상식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연결하면 이게 강의가 수업이 풍성해져요. 내가 이 단어를 갖고 그냥 뜻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혀주겠다. 그러려면 내 자체가 뭐가 돼야 되죠? 나의 전공을 기준으로 뼈대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일단은 존경을 하려면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오래 강의를 하시고 스타 강사분들은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그 강사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젊고 강의 경력이 약해서 그런 이제 수식어를 붙일 만큼 스토리텔링이 안 나와 라고 한다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알아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공만 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요즘 근데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위기의 남자. 실패와 도전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워너비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다 너드였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나가서 도전하는 시기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시기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롤모델이 될 만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 선생님하고 이미지가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의 노력, 도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과 호흡하고 스토리텔링들을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어주면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굉장히 바르고 유식하고 그리고 상식이 많으시고 강의력이 좋으시고 이렇게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을 좀 하세요. 물론 아직 이름이 없으시니까 본인의 단독 책을 내실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공동 집필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페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초반에 그렇게 집필 활동을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단독 집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책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내 방 안에서만 보는 선생님, 내 교실 안에서만 보는 선생님이 아니라 좀 대외 활동을 작게라도 시작해서 멀리 보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발 한 발 성장해서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거니까 늦게 가더라도 대외 활동을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의 책이 나오고 나만의 구독자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기 선생님이 되어 있겠죠. 지금까지 쌤 오브 쌤의 멘토 유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